우리 전진희 위원장이 여기는 어떻게 또 공부하세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배경에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는지를 동안 추진되고 있던 민자철도 사업, 서부선 철도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동안 서부선 민자 사업자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죠. 지체 없이 오늘부터 재정 사업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세훈 시장님 모셔서 브리핑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인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지역의 서부선 사업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의 바람을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또 여러분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실감나게 느낍니다. 주민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부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부선을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는 서울시의 결단을 전달드리는 자리입니다. 서울시는 서부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의 출자자 확보를 지원하면서 가능한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도 끝내 출자자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서울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서울시는 서부선을 그러나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부선을 향한 일정 단 하루도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까지 미리 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또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사업의 연속성에 한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속도와 실행력은 이미 위례 신사선 사례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위례 신사선 역시 민간 사업자의 포기로 난항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서울시는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전체 사업 기간을 약 2년 정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균형발전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 내 균형발전은 철도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이고 버스노선 조정은 사업성의 핵심 요소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7년 동안 이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 끈질기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10일 그 노력이 제도에 반영이 돼서 드디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서울의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이번 제도 개편은 서울의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환점이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뒤로 올라가셔서 이번 제도 개편은 서울의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예타제도 개편은 강북 횡단선과 난곡선의 추진에도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성장 지표가 반영되면 강북 횡단선도 다시 한번 시동을 힘차게 걸 것입니다. 버스노선 효율화 지표가 반영되면 난곡선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높아진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통행가치 상향에 더해서 서울의 철도 사업은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철도는 이동을 위한 인프라이자 삶의 기회를 넓히는 길입니다. 우리 동네 10분 거리에 있는 생활연결철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성장 철도까지 서울의 철도 시대를 확실하게 앞당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 혹시 네. 예. 이번 재공고 시에 그 총 사업비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고 또 민간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하나 여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울러서 근본 예타제도 개편이 서울시 철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시장님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민자 재공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 재정 사업이 갈 때까지 필요한 절차를 꼭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재공고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민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액수를 최대한, 사업비를 최대한 크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20년 6월 달에 피맥 기준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확정된 사업비가 2016년 1월 1일 불변 가격 기준으로 해서 1조 5,200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물가 변동률을 감안을 하면은 25년 말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이 23.46%입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 급등 관련해서 특례가 4.4%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총 1조 9,600억까지 액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또 검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양 은평선 직결하고 차량기지 이전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약 2,900억 원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반영을 해서 2조 2,500억 원 정도 공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액수를 늘리면 아마 조금은 좀 다른 판단을 사업 참여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근본 예타제도 개편으로 해서 철도 사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타제도에 지역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위치한 시의 여러 가지 경전철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전철들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을 바꾼다 하는 의미를 수치로 환산을 해서 담아 주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항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수요가 경전철로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버스 수요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까지를 모두 포괄해서 경제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 옳다. 기존에는 이 옮겨가는 수요에 대한 반영이 적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타에 상당한 수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통행시간 가치 현실화, 다시 말해서 상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반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속된 표현으로 짜게 점수가 나오던 게 좀 후하게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민자 재공고 그리고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서 서부선에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서둘겠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2년 정도 늦어지게 됐는데요. 이 점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이 지역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그리고 또 시의원, 구의원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이팅할 간부들이 왔는데. 지금 이 저라는 게뭐 어떤 버스 사실 여기 버스를 탑승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하철역이 근처에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좀 시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명지대역이 들어서는 위치가 혹시 학교 근방에 가까운 위치로 들어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좀 한 블럭 더 가서 설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시장님께서 학생들 통행이나 이런 것들에 무리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